I'll be back. Stay here. I'll be back. She'll be back. I'm back. I'll be back. I'll be back. What? 죽지도 않고 다시 살아온 터미네이터가 6편으로 찾아옵니다. 다만 이번에 돌아오는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는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 이후에 제작되었던 터미네이터 3 이후의 이야기를 싸그리 다 포맷하고 터미네이터 2 이후의 이야기를 바로 연결해버리는, 그야말로 야야 터미네이터 2까지만 기억해주라 를 보여주는 작품이 됩니다. 메가폰은 데드풀 감독의 팀 밀러 감독이 맡았고, 터미네이터를 창시한 제임스 카메론이 실질적으로 큰 비중으로 제작을 맡았습니다. 당대 모든 영화를 통틀어 레전드격으로 자리한 터미네이터 2 이후 2003년 12년의 세월이 지나 다시 돌아왔지만 역시나 2편의 여운이 너무도 강해서 금세 잊혀지고만 터미네이터 3 라이즈 오브 더 머신, 2009년 크리스천 베일을 필두로 다시금 부활을 시도하며 나름대로의 괜찮은 스토리와 3편보단 낫다 라며 선방을 했던 터미네이터 4 미래 전쟁의 시작, 그리고 2015년 이제는 제발 죽여달라는 무언의 눈빛을 보내는 터미네이터와 데너리스, 그리고 우리 몰디브 형이 등장한 터미네이터 5 제네시스까지 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꾸준하게 팬들의 90년대 향수를 자극시키고 OST만 들어도 소름 돋는 작품을 계속해서 제작하는 건 팬으로서 너무 고마운 이야기지만, 사실상 앞으로 어떤 시리즈가 나와도 영원히 레전드로 길이 남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 2편을 이길 작품은 없을 것이고, 속편에 대해서 주구장창 레전드 2편과 비교하는 건 뭐 작품과 시리즈에 대한 애정을 스스로 갉아먹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이번에 개봉되는 작품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터미네이터 자체를 만든 장본인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게 개정된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다시 터미네이터 판권이 회수되었고, 팀 밀러 감독과 함께 각본과 프로듀싱에 직접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1984년 이후 딱 35년이 지난 2019년에 이 영화가 개봉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죠. 물론 아바타 흥행 이후 아바타에 미쳐버려서 영혼을 갈아넣고 있을 테지만, 이번 6편을 통해, 아니 6편이라고도 하지 맙시다, 이번 터미네이터 3편을 통해 직접 각본과 프로듀서로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내 손으로 끝내고 싶다고 얘기했던 자신의 말을 실현할 기회도 얻은 셈이고요. 연출을 맡은 팀 밀러 감독도 이번 영화는 터미네이터 2 이후 만들어진 그 어떤 터미네이터 시리즈와도 확실히 다르다, 많은 팬들은 사라 코너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보고 싶을 것이다, 이번 영화는 그 기대에 확실히 보답할 것이라며 당찬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고편을 보겠습니다. 2 days ago, I had this nice, simple life. And now it's a nightmare. 이틀 전만 해도 평온하던 삶이었는데 이젠 악몽이 됐어. 이 말을 하는 여자는 배우 라탈리아 레이즈로 원작의 사라 코너, 존 코너의 캐릭터와 동일하게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에게 쫓기는 다니 라모스를 연기합니다. 벽을 밀어버리는 이 트럭은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의 오마주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는 배우 맥켄지 데이비스로 미래에서 온 저항군 소속의 여성 암살자 캐릭터인 그레이스입니다. 왼쪽 어깨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몇 번의 싸움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을 추격하는 이 남자는 배우 가브리엘 루나로 이번 작품의 메인 빌런인 아리비 나인 역으로 등장합니다. 그레이스는 저세상 탄력으로 행위 예술을 하며 아리비 나인을 향해 쇠꼬챙이를 던지는데요. 살짝 비껴간 통한 이 쇠꼬챙이를 그대로 흡수해버립니다. 이는 터미네이터 2의 티천처럼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하며 인간의 피부를 벗겨낸 터미네이터의 기계 골격, 즉 엔도스켈레톤이 블랙 컬러인 것으로 보아 티천의 액체가 아닌 어벤져스의 아이언맨과 같은 나노 입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1편에선 T800, 2편은 T1000, 3편은 TX, 제네시스의 T3000과는 달리 이번 모델의 이름이 아리비 나인인 것으로 보아 28년 만의 후속편이자 제임스 카메론의 느낌답게 새로운 기능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이때 한 차량이 등장하고 미친 카리스마에 백발이 된 사라 코너가 등장합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터미네이터 1 후반에 사라 코너가 멕시코 국경을 넘기 전 탔던 해치백 차량이기도 합니다. 불알 탄창으로도 불리는 드럼 탄창이 장착된 총으로 RB9을 향해 난사합니다. 그걸로도 부족한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유탄 발사기를 꺼내어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뭐 당연히 다시 살아나겠지만요. 적을 피해 근처에 있는 호텔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그레이스는 사라 코너를 향해 후알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둘은 다니 라모스를 지키기 위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정체는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My name is Sarah Connor. 너 같은 건 처음 봐. Never seen one 거의 like you 인간이군. before.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레이스는 수갑을 차고 멕시코 경찰들에 의해 끌려온 것으로 보이고 피부 조직이 나가 떨어져 있는데 뼈가 아닌 기계 조직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인간이 아닌 신체 개조를 한 사이보그로 보입니다. I am human. 이후 I am human이라고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미래에서 다니 라모스를 지키기 위해 신체 개조가 되어 이 시점으로 온 것 같네요. 경찰을 괴력으로 날려버리는데 여기서 그레이스가 알몸의 모습을 한 것으로 보아 원작의 터미네이터와 같이 알몸으로 과거에 떨어졌고 떨어졌을 때 소란으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보이는 차량을 자세히 보면 멕시코 연방경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캐스팅된 배우 마리오 드라로사가 멕시코 경찰이라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이번 영화의 주무대는 멕시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멕시코는 터미네이터 1편의 결말에서 사라 코너가 미국으로부터 벗어나 은신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Why do you care what happens to her? Because I was her. 왜 그렇게 이해를 걱정하죠? 라는 그레이스의 말에 사라 코너는 나도 그 아이와 같았으니까 라고 답합니다. 실제로 터미네이터 원작 1편에서 존 코너의 탄생을 막기 위해 사라 코너가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 T800으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이때 미래에서 존 코너가 보낸 카일리스라는 인물을 통해 존 코너를 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다니 라모스라는 여자아이가 인류의 미래 혹은 미래의 스카이넷에 대항하는 존 코너와 같은 큰 비중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명은 숲을 지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향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원작의 터미네이터의 모습을 하고 있는 T800입니다. 주지사님 많이 늙으셨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로봇인 T800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왜 인간처럼 늙어버린 피부와 흰 수염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기계의 몸에 유기체로 덮여있는 피부 조직으로 인간과 같이 노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편에서는 T800이 용암에 빠지며 파괴되었기 때문에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인물은 또 다른 미래에서 온 T800이거나 아예 다른 인물일 수 있다는 확률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고편이나 본편에서 더 자세히 나오겠죠? 그레이스와 다니 라모스는 끝없이 도망치고 아리비나이는 터미네이터 2에서처럼 경찰 행세를 하면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물에 두 명이 빠지는데요. 로봇으로 보이는 골격 그리고 체구를 보니 후반부에 아리비나인과 그레이스가 결투를 벌이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고편의 하이라이트인 비행신인데 공중에서 충돌 후 진짜 지겹게 쫓아오는 아리비나인이 다시 보입니다. 손을 대검의 용도로 쓰며 자신을 고정시키기 위해 비행기에 칼을 꼽는 모습 또한 터미네이터 2에 T-1000이 추격하는 씬을 오마주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보인 다니 라모스는 이거 씨발 어떻게 이기냐고 합니다. 그러자 그레이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가 이길 거야. 네가 살아있으면 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또한 다니 라모스가 향후 미래에서 존 코너와 같은 반란군의 지도자 혹은 인류의 지도자가 된다는 부분을 다시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고편의 전반적인 씬들은 대부분 그레이스와 아리비나인이 1대1 대결을 벌이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둘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리비나인의 경우 터미네이터 2의 T-1000과 같이 말 한마디 안 하며 이들을 추격하고 반면 그레이스는 본인을 인간이라 말하며 필사적으로 다니 라모스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 2019 샌디에이고 코미콘을 통해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터에서는 원작의 존 코너 에드워드 펄롱이 등장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에서 펄롱의 존재를 엄청나게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실 자체가 강력한 스포일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의 이야기 이후 지금의 다크페이트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당연히 존 코너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제거의 대상이 존 코너가 아닌 다니 라모스로 바뀌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 영화의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서는 이 편으로부터 현재의 다크페이트까지의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사라 코너의 주름살 정도로 추측이 가능하겠네요. 공식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원작 스카이넷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리전이라는 스카이넷과 같은 개념의 인공지능이 존재하며 이 리전이 존 코너를 죽이기 위해 다시금 터미네이터를 보내고 존 코너의 자리에 다니 라모스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존 코너의 역할을 대체할 다니 라모스라는 캐릭터가 새롭게 등장한다는 점을 보면 사실상 존 코너의 죽음 또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터미네이터 2의 아놀드 슈와제네거와 에드워드 펄롱의 모습이 재현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배우 브렛 아자르와 아역 배우 주드 콜리가 그들의 CG 대역으로 출연하기 때문이죠. 과거 터미네이터 2의 씬들과 다른 씬들을 촬영할 것으로 보이죠. 다만 추가적으로 캐스팅된 에드워드 펄롱은 어떤 모습으로 이번 작품에 등장할지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왕자의 게임에 등장했던 배우 톰 호퍼가 헤드롤이라는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사실 이 역할도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톰 호퍼의 체격과 인상으로 보아 그레이스나 아리비나인과 같은 로봇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캐스팅도 최근에 확정된 부분이라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 다음 예고편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의 제작비는 총 2억 달러 R등급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으며 북미에서는 오는 11월 1일 개봉, 국내에서는 올 하반기에 그 뚜껑이 열릴 예정입니다.